장윤정의 립싱크 라이브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결국 대선배 남진이 나서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욱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남진은 8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라이브를 고집하는 가수로 데뷔 60주년이 된 지금도 열심히 활동 중인 선배인데요. 장윤정이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립싱크를 고집하자 그건 안 된다며 후배 박서진, 송가인을 보라며 따끔한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남진이 항상 후배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던 것을 생각하면 의외의 모습인데요. 남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남 목포 출신인 남진은 부산 출신인 나훈아와 각각 영호남을 대표하며 1970년대 가요계에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해 큰 인기를 누렸고, 지금까지 남진과 나훈아의 라이벌 구도는 잘 알려져 있는데 이를 따라한 게 바로 태진아 송대관이죠. 남진은 나훈아와 라이벌 구도에 대해 둘이 있으니까 더 관심을 받았고, 예를 들어 무슨 행사장에 가면 난리가 났으며 나훈아가 상을 받으면 남진 팬들이 난리가 나고, 남진이 상을 받으면 나훈아 씨 팬들이 엎어지고 난리가 났다며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전성기를 이룰 수 있었기에 행운이라고 생각한다는 마음을 내비쳤는데요. 이와 관련해 남진은 나훈아 씨와 함께 라이벌로 그 시대를 이뤘다는 게 큰 힘이 됐다며 이런 명콤비가 또 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나훈아에 대한 마음이 남다른데, 여러분은 나훈아가 남진의 제자였던 거 알고 계신가요? 정확히는 남진은 나훈아를 1968년도에 처음 봤고 서울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음악학원 차리고 제자를 양성하고 있다면서 제자 하나를 불렀는데 그 친구가 나훈아였죠. 남진은 결혼을 해서 사남매를 봤는데 연예계 생활을 오래 해서 바쁜 탓에 자식에게 좋은 아빠가 아니었던 것 같다며 항상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사실 과거 남진은 롤러코스터급 연애사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1976년에 가수 윤복희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3년 뒤인 1979년에 이혼을 하게 되었죠. 윤복희에게는 두 번째 결혼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이혼 사유에 대해 윤복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윤복희는 남진과 결혼하기 전 첫사랑이었던 가수 유주용과 결혼 후 미국에서 생활하며 가정에 충실하려 했지만 남편 유주용은 자신보다 인기가 많은 윤복희가 일을 계속 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유주용은 윤복희의 매니저 일을 자처하였고, 윤복희는 남편이 점차 약해져 가는 모습이 영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윤복희는 공연 때문에 한국에 입국하게 되는데, 이때 남진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고, 남편 유주용이 윤복희의 스캔들로 힘들어하자 자신을 믿지 못하는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 홧김에 이혼을 하고 남진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지도 않은 남진과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 리 없었고, 윤복희는 결혼 6개월 만에 남진에게 결혼 반지를 돌려주고 서로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윤복희는 이후 남진의 사랑을 이용했다는 점에 대해 미안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남진은 윤복희와 이혼 후 미국으로 떠나 지금의 아내 강정연을 만나게 되는데요. 남진의 아내 강정연은 재미교포로 미국에 공연을 가서 선배의 소개로 남진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얘기로만 들어도 남진이 감정적으로 꽤나 힘들었을 것 같은데, 사실 남진은 태어났을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1945년에 전남 목포에서 태어났던 그는 아버지가 목포일보 발행인이자 도정사업을 크게 운영했던 김문옥으로 국회의원까지 지낸 거물이셨는데, 그래서 더욱 남진에게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부모님은 학교 담임선생님과 교무주임까지 가정교사로 들였을 정도로 남진의 공부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남진은 음악과 운동 등 예체능에 탁월했고 인기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목포고를 졸업하고 아버지 몰래 한양대 연극영화학과에 입학하는데요. 이처럼 남진은 처음부터 트로트 가수를 꿈꾼 것은 아니었고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서울로 올라와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흥에 겨워 취기로 무대에서 노래를 한 곡 뽑았는데, 그 순간이 그의 운명을 바꿔놓게 됩니다. 그가 부른 팝송을 들은 밴드마스터가 눈여겨보고 그의 전화번호를 받아간 것인데요. 그로부터 2달 뒤 남진은 그 밴드마스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는데, 그분의 소개로 당대 최고 작곡가였던 한동훈과 인기가수 남희래를 만나 노래 공부를 해보라는 제의를 받고 노래 연습실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활동을 시작하자 노래가 대중들에게 알려지며 서서히 히트의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무렵 난데없이 남진의 노래가 신체의 특정 부위를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퇴폐라고 판정을 받게 됐고, 결국 남진은 활동을 그만두게 됐죠. 게다가 당시 남진의 아버지는 병원에서 투병 중이셨는데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 생각했던 남진이 TV에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남진에게 당장 목포로 내려가 자신의 공장 문직이나 하라고 호통을 쳤다고 하는데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떠나면서도 어머니께 아들이 풍각쟁이를 하면 집안을 망신시킬 테니 잘 지키라고 당부를 하고 가셨는데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하는 남진을 본 어머니는 트로트 가수를 권유했고 실제로 남진은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는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뒀는데요. 장윤정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성공한 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진만큼은 아니지만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그동안 굴곡이 많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가난해 가족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고 대학교를 다닐 때는 자취를 했는데 난방비가 없어서 겨울에 자다가 추위에 잠이 깰 때마다 헤어 드라이어로 이불 속을 데우고 강아지를 껴안고 다시 잠이 들 만큼 아주 어렵게 살았다고 하죠. 그 당시 가장 힘들었던 기억으로 학자금을 대출받으러 은행에 갔다가 부모가 진 부채 때문에 자신도 신용불량자인 사실을 알았고 당시 은행 직원이 모니터를 돌려서 신용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 상태에서는 휴대전화도 개통할 수 없다고 말했던 일을 꼽았는데요. 다행히도 장윤정의 사정을 들은 대학교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등록금을 마련해 주었지만 장윤정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였죠. 1999년 20살의 장윤정은 강변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당시 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는 지금의 대국민 오디션 프로그램 못지않은 파급력을 갖고 있었죠. 그럼에도 상을 받고 나서 일이 없었는데요. 장윤정은 사람들이 TV엔 언제 나와? 앨범은 언제 내? 라고 물을 때마다 괴로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학 시절 등록금을 내기도 어려웠을 정도로 궁핍했던 장윤정은 재연 배우로 활동하며 생계를 유지했는데요. 찬 물만 나오는 자취방에서 드라이기로 이불을 데워가며 버티던 장윤정에게 트로트 가수로 전향 제의가 들어왔는데 발라드나 댄스를 하려던 20대 초반의 장윤정은 3일 동안 기획사에 연락을 받지 않았고 그러다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부른 노래가 어머나였죠. 장윤정이 어머나를 부른 게 2004년이니 고작 25세 일입니다. 5명의 가수에게 퇴짜를 맞고 신인이던 장윤정을 찾아온 불운한 곡이 결국 장윤정의 생을 뒤집었죠. 말 그대로 전국과 전 세대를 강타했고 음악 방송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 한국에서 흔히 트로트로 분류하는 김수희의 애모가 93년에 상을 받은 이후 11년 만에 트로트가 음악 방송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었죠. 이름도 없고 작고 별 볼 일 없는 소속사에서 데뷔한 만큼 별다른 홍보도 없었으나 노래가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고 라디오에서 가장 많이 신청받는 곡이 되며 알아서 홍보가 되었는데요. 트로트는 오로지 중장년층만 부른다는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최초 사례가 된 것인데요. 어머나로 쌓은 인지도로 2집 짠짜라와 3집 있다 있다요. 4집 장윤정 트위스트를 냈는데 전부 다 어머나 못지않게 흑자를 냈으며 적자를 낸 음반은 단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수였는데요. 가창력 역시 칭찬을 받았습니다. 호불호가 적은 깔끔한 음색과 뚜렷한 발성, 시원시원한 가창력이 인상적인 가수로 댄스곡과 발라드곡 모두 자신의 가창력으로 훌륭하게 소화하는 등 장르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었고 라이브의 안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는데요. 행사의 여왕이라는 호칭에 걸맞게 모든 라이브 무대에서 기복이 없는 가창력을 자랑하며 특히 고음과 저음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성대 컨트롤은 매우 출중한 수준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행사의 여왕으로 자리잡고 수백억 대의 재산을 축적하나 싶더니 그동안 통장을 관리하던 어머니와 남동생이 멋대로 그녀가 10년간 벌어온 돈을 모두 탕진하는 바람에 오히려 빚만 10억 원이 생긴 걸 알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도경환 아나운서에게는 교제하기 전부터 이걸 이실직고 했지만 도경환은 오히려 같이 울면서 위로해줬다고 하며 이 과정에서 점점 마음이 기울어서 결혼까지 결심했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랬던 가수가 지금처럼 무너지니 무슨 일이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갑자기 무너지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인데요. 사실 장윤정은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추정되는 병을 앓고 있기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장윤정에게 지금과 같은 논란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누구나 슬럼프가 있는 것처럼 장윤정 역시 힘든 시기가 찾아온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한 비난보다는 응원의 메시지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TV였습니다.